야, 서울대에도 저 뭐야 많아 생각보다. 잘생긴 사람이요? 서울대 그 음미대 있잖아. 음악이랑 미술 그쪽 가면은 빈진호 이런 사람들 서울대잖아. 김태희 김태희가 누구냐고? 어머, 왜 저래? 아, 모를 수가 없는데. 너무 옛날 사람인가 김태희? 하여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사선식 신발끈 공식.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은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오늘 시험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많이 좋으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세팅을 하시냐. 자, 이 사선식이라는 건 첫째로 언제 쓰는 거냐. 그 점의 좌표를 알 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꼭지점들의 모든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고요.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있는 좌표를 그냥 순서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근데 세로로 쓸 거야. 이렇게 2, 3, 1, 마이너스 1, 3, 5. 자,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얘를 한 번 더 씁니다. 2, 3. 이렇게 한 번 더 써요. 이게 뭐냐.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이름이 지금 신발끈이라고도 써놨잖아.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걸 어떻게 하시냐.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3. 뭔 느낌인지 알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3개씩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고 반대. 여기에서 똑같은 짓을 반대로 한 다음에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반대로 한 다음에 얘를 빼줄 거야.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거기서 빼기 반대편 요렇게 곱한 거. 여기 있는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이 세로줄 있죠? 세로줄? 얘는 절대값 셈입니다. 절대값.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쓰진 않을게요. 얘네들 쫙 계산한 거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편해 보이냐? 안 편해 보이거든 생각보다. 근데 이걸 매우 편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 사실 사선식 공식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외우면 되거든. 그냥 주르륵 써가지고 쫙쫙쫙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어렵다는 거지. 그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1을 0,0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뭔 소리냐? X방향 마이너스 1 보내고 Y방향 1 올리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6이 될 거고요. 얘 좌표는 어떻게 되냐? 1,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중에 하나를 그냥 무엇이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0,0으로 옮기는 거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선식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번엔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0,0부터 시작을 하시면 0, 0, 2, 6, 1, 4, 0, 0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빼기 대각선을 할 건데 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고 이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는 짓을 할 건데 여기 양 끝이 0으로 싹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맨 오른쪽 왼쪽 계산은 전부 다 0이 되겠죠. 깔끔하게. 뭔 말인지 됐나? 그래서 이거 계산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8 빼기 6 끝이에요. 그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편리함 차이 보이시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아주 쉽게 사선식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모양 맞춰 놓고 계산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얘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되거든. 사각형도.
자,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1,1 있는 거를 그냥 0,0으로 옮겨주면은 좋겠죠? 똑같아. 그럼 얘도 0,0으로 옮긴다. 그러면 2,4는 1,3으로 옮겨질 거고 1씩 빠지니까 얘는 이제 2, 마이너스 3 얘는 0, 마이너스 5 그래서 사선식 계산이 0, 1, 3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5 0, 0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건 2분의 1 했네. 2분의 1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2분의 1 해야 됩니다. 이거 2분의 1, 아니야.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유는 나중에 기하 벡터 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알겠죠? 기하 벡터 가면 배웁니다. 이거. 이유는. 근데 이제 이 사선식 쓰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그림 딱 그려놓고 각각의 좌표들 싹 써놨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0, 0, 2, 4 잠깐만 1, 5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내 점의 좌표를 그냥 줬다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4선식 씁니다. 요렇게. 아싸, 개꿀 하고 쓰는 거야. 0, 0. 진짜 개꿀이죠? 0, 0, 2, 4, 1, 5, 1, 마이너스 1, 0, 0. 자,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게? 순서. 순서. 자, 4선식에서는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4선식 계산할 때 주르륵 순서대로 쓸 때는 무조건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스타트를 끊었잖아. 그럼 반드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순서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0, 0, 1, 3,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5, 0, 0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반대로 되는 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가 뭐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뭐 750각형이든 다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순서대로 돌려야 돼. 근데 이거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0,0 여기에 있고 2,4 여기쯤 있고 1,5 여기에 있고 1, 마이너스 1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내가 4선식 어떻게 계산했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4선식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한쪽 방향 돌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든 반대로 돌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잉. 그리고 이거 혹시나 이제 기후라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이고 예를 들어 사각형 A, C, B, D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표기할 때도 반드시 이거 순서대로 써야 돼요. A, B, C, D 쓰든지 A, D, C, B 쓰든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점이 이렇게 그냥 딱 나와 있으면 이게 사각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에 A, B, C, D라고 써져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A고 얘가 B고 C고 D인데 자, 사각형 A, C, B, D에 대해서 라고 문제에 써져 있잖아. 그럼 이 사각형 순서는 무조건 A, C, B, D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얘네들을 점을 찍어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서 4선식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 쓰지 않아요.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죠. 얘가 B고 얘가 C였던 거지. 이거를 그냥 이 써져 있는 스테이트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하시면은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얘기하면은 크게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는 좀 한 것 같고 약간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아까 전에 했던 얘기긴 하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얘네들 비율이 m 대 만약에 n이다. 그럼 얘네 넓이 비도 ms 대 ns 이렇게 m 대 n으로 나오겠다. 그쵸?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상황이랑 예를 들어 닮은 삼각형 두 개 비교하는 상황은
다른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얘네 길이 b가 만약에 m 대 n, 즉 닮은 b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m 제곱 대 n 제곱인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닮은 b와 넓이 b, 그리고 이 밑변의 내분 비율이랑 되게 다른 거예요. 이거 되게 다르게 잘 생각하셔야 돼. 뭐 이게 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넓이 잘 구하시면 돼요, 사실. 지울게. 그리고 제가 그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도 밑에다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직사각형이나 뭐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얘네들은 각각 길이 구하는 공식들 다 알고 계시잖아, 그치? 그런 건 굳이 안 쓰긴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 2단계에서 지금 우리 뭐라 그러냐, 이거 고등 단계에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다른 걸 더 많이 씁니다. 어떤 걸 더 많이 쓰냐? 첫 번째로 전체에서 빼기,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요런 삼각형에서 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 S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물론 뭐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쪽 삼각형 넓이 S2라고 하면은 이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얘네 둘이 빼는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전체에서 다른 부분의 넓이를 뺄 수는 없는가. 첫 번째 요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둘로 딱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S1의 넓이 알고 있으면 이 길이 b 대 이 길이 b 해가지고 이쪽 부분 넓이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S2의 넓이 알고 있으면 예를 들자면 이 길이 b 대 이 길이 b 해가지고 또 이쪽 부분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전체에서 그냥 빼시거나, 아니면 삼각형으로 나눠가지고 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시거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방금 많이 했으니까 그런 방식들 중 어떤 걸 활용을 하거나, 또는 전체에서 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게 그나마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문제 중에서는 조금 잠깐만. 자, 이거 제가 여러분 책 구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그 책 두 권씩 올려놨다, 그쵸? 하나는 이거 스터디북 써져 있었을 거고, 하나는 워크북 써져 있었을 거야. 자, 이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나 수업 때는 스터디북만 할 겁니다. 웬만하면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이렇게 내용들 막 써져 있고요. 내가 막 주저리 써놓은 내용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수학 문제.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그나마, 여기는 좀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내신 문제 중에서도 뭐, 진선여고나 보인고, 보성고, 이런 쪽의 문제들 위주로 많이 가져왔고, 모의고사 30번, 29번, 이런 거 위주로 가져왔어. 왜냐하면, 결국은, 그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 등급 올라가려면 고난이도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좀 구성을 했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워크북 첫 번째 페이지 쪽에는 스터디북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터디북이라고 써져 있거든. 여기는 이제 뭐냐, 요 책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책 그대로 있어.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하시냐, 스터디북에서 복습 파트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이게
11페이지 정도 가보시면은 여기 표지가 하나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와.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스터디북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기는 좀 쉬워요. 그냥 유형별 문제들 내가 넣어놨어. 왜냐면은 그 어려운 것만 하다가 결국 유형화 문제들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형별 문제 한두 개씩 기본 이제 대표 문항들 정도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에 이제 스터디북, 워크북 내용들 쭉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숙제도 제가 둘로 나눠서 알려드릴 겁니다. 스터디북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워크북 몇 번에서 몇 번까지. 그러면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 헷갈려가지고 뭐 앞에 거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숙제는 기본적으로 워크북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워크북의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은 안 나눠드렸는데 아까 말했던 오답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문제 풀었던 거 원본이 있고 그 오른쪽에 유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틀린 것만 하면 돼. 틀린 거에 대해서 원본이랑 유사 문항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하고 가는 건 원본만 하고 가시면 되고, 밤에 하는 건 원본만, 숙제로 유사 문제까지. 그러니까 유사 문제만 숙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질문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시고. 1번 다 풀었나 그래서? 장난이고 풀어볼게요. 제가 1번 풀어볼 거고 여러분이 그 요 아이디어 이용해서 그냥 2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갑부터네. 갑이라는 녀석은 지점 5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8km/h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 자식은 시간이 만약에 t만큼 지나면 이 점의 좌표가 0,8t가 되겠죠. 자, 이거 또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문제 풀다가 이런 좌표 평면 또는 그래프, 뭐 수직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들의 좌표 있잖아. 얘네들 찾는 게 무조건 1순위예요. 무조건 이 점들의 좌표부터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얘네 찾는 게 무조건 스타트입니다. 찾아지면 땡큐인 거고, 안 찾아지면 뭔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애의 위치는 0,8t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을이라는 애의 위치는 10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10 빼기 6t, 0이 되겠다. 그래서 구하시는 건 이 PQ, 얘네 둘 사이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PQ 제곱의 최소값 구하시면 되겠죠. 얘는 8t의 제곱 더하기 10 빼기 6t의 제곱.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은 안 하겠고, 자, 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요거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2번 문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자주는 아닐 텐데 문제 풀 시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때 질문거리 있으면 나에게 그 신호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뭔 소린지 알겠죠? 애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러면 신호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자잉. 일단 첫 번째. 아니, 이게 뭐 수직이고 약간 틀어져 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그냥 X축, Y축이랑 똑같지 않나?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야. 여러분이 수학을 보실 때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자유도거든? 생각보다 수학이 되게 자유롭게 써져요. 수학을 뭐 예를 들어 정의를 할 때나 뭔가 정리를 할 때나 되게 자유롭거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얘네가 수직이야? 아니 그러면은 얘네가 분명 XY축에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어차피 여기도 수직인 거고 X축, Y축도 수직인 거고 그냥 X축, Y축 위에 있다라고 놓고 해결하시면 되게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XY축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또다시 얘네들 점좌표 찍어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200인 지점에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X축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하면 200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 점의 좌표를 이렇게 빼기 얼마만큼이지? 스피드가? 현지가 4t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맞죠? 150 더하기 150 더하기 3t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축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XY축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XY축으로 생각하고 봐도 전혀 무방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수직인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얘네들을 XY축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관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건가? 생각보다 계산이 좀 빡세 보이긴 하거든? 그쵸? 그럼 이게 자 여러분 이런 것도 계산을 하실 때 물론 뭐 그냥 계산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하기 싫잖아. 벌써 하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싹 해놓고 하시는 게 아이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얘는 3 빼주시면은 9에 50 더하기 t의 제곱. 자 이럼 뭔가 깔쌈하게 이쁘게 맞아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를 딱 계산을 해보시면은 25 t제곱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00에 16 마이너스 700 t 플러스 25 곱하기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25로 묶여요. 25로 묶이면서 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50제곱 그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25에 t 빼기 14의 제곱 더하기 50제곱 빼기 14제곱 맞겠나? 죽고 싶긴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센스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뭐, 진짜 죽고 싶어요. 이거 계산해서 하려면 죽고 싶단 말이야. 근데 50제곱 빼기 14제곱은 이거인 거 맞나? 64 곱하기 36 합차 쓰시면? 이러면 결국 이 마지막에 남은 애가 이거겠죠. 25 곱하기 64 곱하기 36이겠지. 여기 앞에 25 있으니까 얘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밖으로? 그러면서 답 나온 겁니다 그냥 L 바로 나온다 이거지. 여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L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그냥 마구제비로 때려 박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쉬운 방식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랑 그냥 이거 계산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소인수분해 하시는 거랑 시간 차이 얼마나 날지 대충 느낌 오시죠?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저 위에 매우 중요 써놓은 거 보셨죠? 이게 안타깝게도 강의실을 저희가 2개를 써야 됩니다. 여기 월요일은 여기서 해서 좀 쾌적한데 금요일은 조금 좁아요.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금요일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305호고요. 금요일은 404호에서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잊으시면은 안 되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카톡 하나씩 좀 받아가지고 카톡방도 초대해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 거기다가도 제가 숙제랑 뭐 이런 것들 그 공지사항들 있으면 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월요일은 305호, 금요일은 404호.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 4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얘도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AB라는 두 점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 구하라고 하는 건 이 AB라는 점에서 길이가 같아지도록 AP의 길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하도록 P라는 포인트를 고르래. 물론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얘 그냥 x, 마이너스 x라고 잡아가지고, 또는 뭐 a, 마이너스 a, 그냥 길이 같다 하시면 끝이거든? 그냥 뭐 이게 다야.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왜 그러냐, 여기서는 얘가 그냥 y는 마이너스 x라서 얘네들이 좌표 잡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y는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 이렇게 잡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상황 자체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쓸 겁니다. 지금 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딱 이어보시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가 25,000% 여기다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수직 이등분선이 되거든? 그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좌표 구하신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5.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2,4랑 5,1. 얘네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도 1일 거야, 1. PH의 기울기가 1이겠다. 왜 그러냐? 이 AB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그래서 얘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 PH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PH는 Y는 기울기 X 2분의 7 넣었을 때 2분의 5 나와야 된다, 그쵸? 빼기 1이네요. 이렇게.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 얘랑 교점 찾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P가 바로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제곱식을 이용하지 말자는 거야. 결국 이 문제 핵심은, 내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쓰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두 번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걔네들 사이의 길이니까 제곱식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수직 이등분선 찾은 다음에 얘네들 교점 찾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요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그냥 거리 계산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하시기를 제가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습은 확실하게 하세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활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 7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어디였지? 어디 기출인데? 내신 기출인데, 이거.
명일여고래, 명일여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일여고 기출문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도형에 대한 안목을 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이거 얘가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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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것 같은데 이거 삼각형 그걸 것 같지? 그걸 맞추면 돼. 1대 1대 1일 것 같다는 거잖아. 같고 왜? 여기 중점이잖아. 얘 중점이고 근데? 1 그거 왜? 네? 왜? 중점이잖아요 이거. 모르죠, 그거는. 몰라요? 그럼요. 네, 왜 몰라요? 중점이라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아, 나 어렵죠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도형이 나오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 도형 한번 경험하셨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도형의 성질들 이용해서 때려 맞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안목을 늘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알 거야, 어느 학교인지. 그런 학교들은 조금 잘 하셔야 되긴 합니다. 자, 첫 번째. 플랜부터 세워야 돼. 뭔 소리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건지 두 가지가 보통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에서 빼기, 두 번째 방법으로 삼각형으로 나누기. 자, 둘 중에 뭘 쓸 거냐? 전혀 상관없어요.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긴 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이 더 쉬워요.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에서 빼는 식으로 해볼게. 뭔 소리냐? 전체에서 뺀다는 게 어떻게 할 거라는 소리냐면 요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삼각형 BNC의 넓이에서 삼각형 BPM의 넓이 빼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QNC의 넓이 빼겠다는 소리.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이등변은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직각 삼각형은 딱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닮음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따로 그려줄게. 이거 요 삼각형들만, 필요한 것들만. 호잇. 자, 얘가 이제 A, B, P, M, C, N.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 일단 두 개는 그냥 보이신다, 그쵸? 어떤 거 있냐면 여기 A, B, M 이라는 직각삼각형 하나 커다랗게 하나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B, C, N이라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맞겠나? 맞겠죠? 왜냐면 길이가 2, 1이고 2,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삼각형 ABM이랑 삼각형 BCN이 합동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길이가 2대1, 2대1이니까. 2대1이 아니라 2, 1, 2, 1. 길이가 똑같으니까 합동이에요. 그 말은 여기 동그라미 X라고 놓으시면 여기도 동그라미 X라는 소리겠다. 그치? 맞겠나? 합동이니까. 그럼 이거 수직 맞아요. 여기 수직된 거 보여. 오케이. 왜냐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거든. 이 큰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에서 딱딱 봤을 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였으니까 요 작은 삼각형을 봤을 때도 얘가 직각 삼각형이 돼버렸다는 거지. 여기가 직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기 넓이가 여기 각의 크기가 X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넓이 5분의 1인 거 맞나? 갑자기 넘어갔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BM의 길이는 1이고 MC의 길이도 1이고 여기 길이 2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AM의 길이가 자동으로 뭐가 되냐? AM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여기 루트 5. 근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ABM 삼각형 얘네들이랑 뭐가 닮음이라고 그랬냐? 삼각형 어떻게 했지? B, P, M 얘가 닮음이거든? 삼각형 ABM이랑. 근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루트 5대 1이에요. 맞겠나? ABM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루트 5고요. 여기 BPM 삼각형의 빗변 길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루트 5대 1이라는 거지. 그럼 넓이 비는 5대 1이었겠다, 그치? 근데 이 ABM 삼각형 넓이 1이다, 그쵸? 1이고 2니까. 그래서 요 넓이 5분의 1입니다. 이해됐나, 뭔 말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 QNC를 볼 텐데, QNC. 자, 요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삼각형 QNC랑 삼각형 QBA랑 닮음이다. 이거 맞나? 삼각형 QNC랑 QBA 닮음이다, 그치? 요거 두 개 평행한 직선에 쫙쫙 그어져 있는 거니까 닮음입니다. 그러면서 닮음비 몇 대 몇이냐면 1대 2겠죠. 왜냐면 CN의 길이 1, AB의 길이 2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쭉 그었을 때 여기 길이가 전체가 2잖아, 그치? 근데 높이비도 2대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고, 3분의 2고, 여기 길이가 3분의 4겠죠? 이거 맞아요? 요 길이가 3분의 2고, 요 길이가 3분의 4겠지? 높이비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체 길이 2입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됐나? 알겠어? 그래서 삼각형 QNC의 넓이는 3분의 1이네요. 오, 끝입니다, 이게. 오케이, 얘는 1. 자, 이게 답. 이게 이제 제일 사실 도형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좀 안 좋긴 해요. 그냥 PQ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PQ의 좌표. 뭔 소리냐면은 여기 B라는 점을 원점으로 놓으시면 여기 C, A, D, N, 뭐 M 죄다 좌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BN의 직선 방정식 구하고, 예를 들어서 AC 직선 방정식 구하고 뭐 AM 직선 방정식을 죄다 구하면 그냥 걔네들 교점 이용하시면 PQ 좌표 다 나오겠다, 그쵸? PQ 좌표 구해가지고 사선식 쓰면 끝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얘를 이제 0,0이라고 놓고, 그럼 C는 예를 들어 2,0, N의 경우는 2,1, 그 다음에 A의 경우는 뭐 0,2, D가 2,2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AC 직선과 BN 직선 얘네들의 교점 구하시면은 Q좌표 나오겠고, 그 다음에 AM 직선과 BN 직선의 교점 구하시면은 P가 나오니까 이걸로 사선식 써도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계산이 짜증나긴 하겠죠, 조금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 그냥 도형 관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푸시든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해됐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8번 같은 거 볼 때 이제 이거 그냥 사선식 써버리면 되거든. 어렵지 않아요. 얘는 뭐 딱히 계산은 안 하긴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선식 정확하게 쓰시면 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선식 쓸 때는 무조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만약에 뒤에 여기 문장을 쫙 보시면은 사각형 ABCD라고 적혀 있단 말이지. 이게 만약에 안 적혀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 ABCD가 어디에 점이 찍힐 건지 확실히 좀 찾아놓고 문제를 푸셨어야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도 사각형 ABC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 ABCD 이 순서대로 반드시 사각형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냥 뇌 빼고, 뇌 빼면 안 되죠. 빼면 안 되고 사선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기는 하겠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2 K, 그 다음에 K0.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게 더 좋겠죠. 얘네들 좌표를 전부 다 X축으로 K만큼씩, 마이너스 K만큼씩 이동을 딱 해주면은 0, 0, K 더하기 3, 0, K 더하기 3, K, 2, K, 0, 0. 자, 훨씬 쉬워집니다.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선식 쓰실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맘대로 평행이동해도 상관없다는 거.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평행이동은 넓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잘 이쁘게 해가지고 사선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해됐나?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넓이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0번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할만하거든?
아, 맞아. 이거 1번이랑 3번이랑 보기 똑같죠, 여러분? 이거 3번에 2분의 5 빼기 루트 15입니다. 루트 15. 빼기 루트 15. 3번에 2분의 5 빼기 루트 15. 따가 있더라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평면좌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 별게 없어요. 새로 배우는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랑 뭐 내분점, 외분점 요 정도?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걸 좀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못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습 한번 제가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공식 생각을 해보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 주시면 c제곱이 15가 나옵니다. 그죠? c제곱이 15. 그럼 여기서 c는 당연히 루트 15겠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15가 될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용하는 건 아니죠. 여기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이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R이면 여기 B 빼기 R, 여기 R이면은 A 빼기 R, A 빼기 R, B 빼기 R. 요렇게 이용해서 C는 2A 빼기 2A래. A 플러스 B 빼기 2R이다. 그러면은 2R은 CA 플러스 B 빼기 C다. A 플러스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고 AB는 5다. 요거 두 개 알고 계시면은 A 플러스 B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요거 이용해서 계산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은 되겠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다.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15 넣으시고 AB에 5 넣으시면은 A 더하기 B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끝.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문제까지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인데 이게 좀 꽤나 어렵거든. 11번이 꽤나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를 풀긴 풀 텐데 되게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를 한 4-5개는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해야겠죠, 아무래도. 쉬었다 할게요. 지금 52분이니까 쉬었다가 한 9시 2분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